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과를 내는 것도 리더가 만들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지만 또 하나는 그 조직이 긍정적 정서 반응과 함께 잘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려면 구성원들의 동기가 필요하죠. 기대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유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작업 동기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대라는 거는 이런 거죠. 나의 역량, 자원, 환경을 고려할 때 내가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입니다. 수단성은 성과와 보상 등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의 이런 노력으로 성과를 내면 그 성과가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 라는 믿음입니다. 성과 되면 보상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성과를 내면 내가 승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입니다. 유인가는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보상이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팀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팀장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직원들하고 면담하거나 이럴 때, 야,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너 팀장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러면, 야, 내가 승진할 수 있어. 팀장이란 직책을 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코칭하고 있는 어떤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관리되고 있는 분이 팀장 후보군으로 관리되고 있는 친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겠다고 면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팀장 면담하고 그다음 그 위에 있는 임원이 면담을 했는데 임원이 야, 너는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러면 나중에 팀장은 못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회도 많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휴가는 낼게요.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팀장이라는 자리 직책을 얻는 그 승진이 그 보상이 그렇게 가치 있는 보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동기가 떨어집니다. 곱하기니까요. 하나만 숫자가 작아도 아니면 하나가 빵이면 그냥 동기는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기대가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성과는 낼 수 없어. 뭐 반복된 실패 경험이나 과도한 목표나 아니면 조직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어차피 성과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대가 빵이니까 동기는 없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과를 내도 야, 아무것도 보상이 없어. 이런 거예요. 보상이 약하거나 아니면 차별적이라고 인식하거나 그래서 성과 내도 소용없어. 성과 내나 안 내나 결국은 똑같아. 평가 등급 좋게 받는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 라고 말하면 수단성이 제로잖아요. 그럼 또 동기가 없습니다. 유인가 보상을 받아도 나한테는 의미 없어. 나는 별로 뭐 얻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인정받아서 팀장 되면 고생이나 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동기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 동기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무동기도 얘기하거든요. 그 무동기는 동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동기는 뭐냐면 동기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나 상태가 조성되지 않은 거예요. 기대가 없거나 성과를 내도 보상이 없거나 아니면 보상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거나 그러면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무동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구성원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좀 건드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건드리는 것이 실제로는 성과 평가, 성과 관리에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반두라가 자기 효능감 연구한 분이신데, 목표가 없을 때 낮은 목표, 높은 목표, 당연히 높은 목표가 노력을 증가시키죠. 이 높은 목표는요, 달성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압도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아, 내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노력을 증가시키는 거에서 목표만 주거나 피드백만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거나 하는 거는 사실 비슷해요. 아무것도 안 주는 것보다 목표가 있으면 좀 더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없어도 피드백을 하면 또 노력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노력이 많이 증가되는 건 뭐냐면 명확한 목표와 피드백이 있을 때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거죠.
근데 이 낮은 목표는 노력을 증가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 높은 목표를 수립을 하려면 기존의 방식에서는 달성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도 90%밖에 달성 못하면 좋은 평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높은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걸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까 하는 거가 되게 이제 중요한 성과 관리 과정 안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핵심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이면서 다소 도전적인 목표.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성과를 위해서는 원하는 행동을 보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을 원하면 품질 자체를 보상해야 돼요. 윤리적인 행동을 원하면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구성원을 보상해야 되거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안전 이슈가 엄청난 화두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리더들이 계속 전달하는 메시지는 납기예요. 공사 기간을 줄이는 거고요. 납기고요. 비용을 절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거나 기간 단축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킬 수가 없죠. 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하고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봐도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높은 성과를 예측하더라. 그 다음에 칭찬만 남발하거나 자존감을 위협하는 이런 피드백은 해롭고 과제 자체에 초점을 맞춘 피드백이 효과적이더라. 진행 상황 모니터링이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데 특히나 결과가 보고되거나 공개되거나 정보가 물리적으로 기록되거나 그러니까 그냥 모니터링은 되는데 모니터링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게 기록되고 관리되고 공유할 수 있고 했을 때 훨씬 더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 목표도 몰입이 높을수록 또 도전적인 목표에 몰입이 높다는 건 뭐냐면 목표가 중요하고 내가 그걸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게 보상과 인센티브랑 연결된다. 이럴 때 훨씬 더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 좀 친화적으로,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나를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필요할 때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보일 때 훨씬 더 목표 달성에 유의미한 행동들이 이제 일어나더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도전적이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목표가 피드백이 되고 그 피드백이 기록되고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성과 관리를 바꿀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애자일 성과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소프트웨어 자체를 좀 작은 단위로 쪼개.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약간 유연하게 오픈해 놓고 고객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개발을 하자. 그러면 불확실성이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개발 방법론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 그러면 조직도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뭐 조직 자체도 그렇게 관리, 그럼 성과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애자일 성과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OKR이라는 겁니다. 목표랑 핵심 결과라는 거를 설정해가지고 관리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시 체크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성과 관리 방법이라기보다 기존의 성과 관리를 약간 서포트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OKR이라는 거는 짧은 주기로요.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이 분기 단위 목표를 설정하는 건 구성원들이 상향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 변화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상향식으로 목표라는 거를 설정을 하고요. 분기 단위로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주간 단위로 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목표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여기에서 도전적인 목표라는 건 성장과 학습이라는 거에 초점을 둔 거지 이 목표 달성 여부를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나 이런 평가랑은 조금 별개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분리가 돼야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측정 가능한 걸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조금만 만들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대화의 과정이랑 피드백하는 것과 결합이 돼서
이 OKR이라는 방법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OKR이라는 방법론은 사실은 리더가 이런 코칭 마인드나 리더에게 코칭 역량이 되게 중요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향식으로 목표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하고 온라인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더가 위와 아래 사이에 이런 다리 역할을 되게 잘하고요.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잘하고 중간에서의 조율이나 조정자의 역할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리더분들한테 리더십 역량이 너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사실 되게 좋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OKR을 해서 성공했어요 하는 사례를 찾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KPI 방식과 OKR을 이렇게 합쳐서 연간 목표가 아니라 중간에 목표의 변동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기 단위 면담이 아니라 상시 면담, 상시 피드백하는 그런 형태로 그 KPI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시 체크인이라는 것도요, 짧은 주기로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최근에 상시 체크인 하는 이 방법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온원 얘기 많이 들으셨죠? 원온원은 되게 중요한 리더십 수단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원온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원온원이 상시 체크인하는 되게 좋은 방법론으로 최근에 이게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리더십 코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채널과 협회의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